그러면은 요게 잠깐 변경됐다가 다시 나왔거든요. 예. 장이동의 빌라고, 예. 요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해보실 만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 장이동이 재개발이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까, 쓰리룸이죠. 예. 좀 저렴하게 받아놓고, 예, 전세 세트, 이게 무피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 이게, 요 가격대, 요 최저가 받아도 무피는 쉽지 않은데, 전세를 이만큼 이상 빼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동네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음. 근데 이제, 뭐, 돈을 이렇게 좀 최소한 묻어두고, 예, 투자를 해보실 분들은, 예,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 아무튼, 뭐, 이제 낙찰 받으셨으니까, 예. 예, 이제 하다 보면 아시겠죠. 예. 예. 요것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나도 그 지분으로 받은 거 두 개 있는데 하나 해볼까, 한번. 보지 않은데. 이게 지금 보시면 제가 낙찰받았던 지분이 또 나왔어요. 다른 사람께 또 지금 예정 물건으로 저한테 이게 우편으로 왔거든요. 예. 예, 별진님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내문이 왔어요.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뭐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도 저랑 같은 윤 씨, 예. 당사자들 요 안에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채무자 겸 소유자는 김땡땡이시고 네, 나머지 이 씨가 하나 들어가 있어 하여튼 요 8명 중에 하나가 저예요. 4천 가격이 이제 뭐 아직 가격에 대한 그건 안 나왔어요. 되게 쌀 거예요 이거. 예. 이게 지분이 한 뭐 해봐야 10분의 1 정도? 예. 그러면 기껏해야 또 한 몇백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나오면 공유자 우선 매수하러 가야지. 그 공유자가 뭐 여러 명이 손들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또 이게 쓰라고 하겠죠. 예. 거기서 더 다시 가격 써가지고 거기서 더 높게 쓴 사람이 예, 낙찰받아서 가져가겠죠. 해볼까 한번 나중에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아 해보면 공유분할 청구 소송 해가지고 물론 얘네들이 저한테 팔라고 두 번인가 연락 오고 이제 다시 좀 잠잠하거든요. 음, 좀 나도 좀 해봐야겠어. 좀 흔들어 봐야지 좀. 아, 씨. 아, 네, 채훈이님 반갑습니다. 잠깐만, 관심 물건. 야, 오늘은 신권은 따로 안 보고요. 네, 신권은 뭐 볼만한 게 없어가지고. 자, 이거 움베르토니 낙찰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다가구 이제 다가구를 낙찰을 받았을 때 다가구나 이제 어, 상가주택, 근린주택, 상가 낀 거, 그거 낙찰 받았을 때 대출을 어떻게 이제 실행을 해야 되고, 예,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거를. 예, 예. 그래서 아까 그 낙찰 금액이 얼마였죠? 자, 전라북도 의사시 인화동 1가 3억 2,999만 9천 원. 그래서 한 3억 2,300 정도의, 예, 감기는 거의 이제 나아졌는데, 코가 이제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서, 코가 살짝 이제 아직 남아있거든요, 코 쪽에. 예. 근데 지금 제가 지금 후각이 마비된 것 같아요. 예, 후각이 좀 마비됐어. 코가 안 막혔는데,
냄새를 잘 못 맡아, 냄새를. 밥은 겨우겨우 잘 먹는데, 냄새가 지금, 냄새를 잘 못 느껴요. 큰일이야. 음.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게 총 15가구였잖아요. 그죠? 네. 총 15가구. 네. 15가구고, 그때 이걸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3억 2,300이고, 자, 그러면 일단은, 대출을 먼저 받아야 되죠? 네, 대출을 먼저 받는데, 네, 다가구 주택, 네? 아, 얼굴이 커가지고 안 돼. 자, 다가구 주택 대출이 원래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좀 빡셌어, 약간. 좀 빡센 면이 있었어요. 네. 금액이 좀 크면은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주택수 따지고, 뭐 개인으로 받았을 때, 주택수 같은 거 좀 따지고, 일단은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금액이 막 10억 가까이 되면은 잘 안 나왔어요, 잘. 네. 잘 안 나오고 막 그랬는데, 자, 다가구 주택 대출이 이제 그 뭐지? 며칠 전에 우리 매매사업자, 네. 매매사업자에게 이제, 네. 그 알림은 구독에 보면 구독 그 종 모양을 전체로 하셔야 알림이 떠요, 전체로. 네. 그냥 알림만 하시면 안 되고, 전체로 이렇게 하시는 게 있어요. 옵션, 알림 그 종 할 때. 네. 자, 매매사업자가 이제 이게 뭐예요? 매매사업자 대출이 이제 하면서 완화됐잖아요. 그죠? 매매사업자 주택수에 포함 안 되고, 네. 매매사업자, 개인 법인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개인 법인. 근데, 특히 이제 개인, 예, 개인이 중요하지. 자, 매매사업자, 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그 다음에 DSR 적용을 받지 않죠. 예, 그죠? 그래서, LTV, 예, 담보물건, 그죠? 60%까지. 비규제 지역. 규제 지역은, 규제 지역은 30%. 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LTV 60%라는 건 뭐예요? 그, 감정가의 60%. 그죠? 예, 감정가의 60%. 예, 감정가 60%, 그 다음에 낙찰가에 뭐, 진짜 싸게 받으면 90%까지 가능하죠. 그죠? 예. 그래서 뭐냐면 이제, 어, 유제 지역의 경우, 낙찰가의 60% 또는, 감정가. 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일단 이거를 좀 활용을 한다. 예, 매매사업자를 DSR 적용 안 받고 뭐 주택수나 이런 거 적용 안 받으려면은 예, 이걸로 이제 매매사업자를 활용을 하고 자 그다음에 자 대출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신탁 대출 그죠? 예. 음, 그리고 근저당 예. 근저당 두 가지가 있는데 근저당은 이제 뭐가 있어요? 방빼기가 들어가죠. 예, 방빼기가 들어가요. 예, 방빼기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신탁대출은 방빼기는 없다. 네, 방빼기는 없지만, 음, 전세 불가. 네, 전세 안 되죠. 네. 매각 허가 결정 일주일 뒤, 언제 낙찰 받으셨죠? 일주일, 언제야? 오늘이잖아. 이거 경매에 전화해보셨어요? 네, 경매에 전화해보시면 알려주는데? 이 경매 정보지는 좀 늦게 떠요. 근데 경매에다 전화하면 바로 알려줍니다. 빨리 알고 싶으면 경매에다 바로 전화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전화해보세요. 어제 결정됐으면은 오늘 결정됐으면 내일쯤 아마 그 매각 허가 결정 통지서는 지금 따로 안 나가겠구나. 허가 결정 내일 전화해보세요. 전화해보시면 바로 알려. 그래서 이제 신탁대출 또는 근저당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진행을 한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P2P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완전 내 돈 안 들이려면 P2P까지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 근저당 플러스 P2P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예. 수도권 내에 우량 물건이라고 할게요. 우량한 물건. 이게 두 가지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내 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탁대출이나 근저당 플러스 P2P를 받는데, 아무래도 이제 방빼기가 들어가면, 예, 그, 근저당 그 대출 금액이 낮아지니까, 그 부족한 거를 또 P2P로 또 추가로 채우는 거죠. 그죠? 이제 월세로 다 세팅한다는 이제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순서대로 쓸까, 그냥? 순서. 1번, 2번, 3번. 자, 그러면, 음, 대출 실행 후에 내 투자금이 뭘 해야 되냐면, 전세 세팅을 해야 돼요. 예, 예, 예. 전세 세팅 해야 되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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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 대출의 경우는, 신탁 대출은 전세를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자, 신탁 대출 시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전세를 놓을 수가 없어, 신탁 대출을 받으면. 그죠? 예, 그러면 뭐예요? 자, 내가 신탁 대출 한 다음에 전세로 그 대출도 다 갚고 뭐 투자금 다 회수하려면, 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어, 임차인 전부 한 번에 전세 또는 반전세 세팅. 예. 또 대출을 전액 상환을 해야 돼요. 전액. 예. 전액 상환. 그러니까 임차인이 만약에 뭐 15가구다, 10가구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걔네를 한 방에 최소한 다 반전세로 해야겠지. 그지? 아니면 뭐 15가구면 내가 한 10가구 정도만 전세 세팅, 전세 또는 반전세로 해서 하면은 신탁대출 저거 다 갚을 수 있겠네. 예. 그죠? 다 상환할 수 있겠다. 할 정도까지만 전세 또는 반전세 세팅해야 돼요. 그래서 신탁대출 전액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
대출 이제 이자 안 내도 되고, 그죠? 예, 내 돈 거의 다 회수하고, 추가로 이제 월세가 조금 들어오겠죠. 내 돈 거의 무피, 예, 그죠? 무피 플러스 무피 플러스 무피로 한 다음에 월세 조금 받는 방식으로, 그죠? 뭐 한 200, 뭐 100이나 200, 뭐 이런 식으로. 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 그 받으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예. 자, 근저당 플러스, 이게 P2P는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해봐야 돼요. 이게 후순위에요, 후순위. 예. 선순위로 근저당, 후순위로 이제 P2P예요. 예. 그러니까 P2P가 이게 주로 수도권의 우량한 물건일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 두 개가 같이 실행되려면. 그러니까 아니 그냥 그러면 근저당만 했을 때로 할까? 예. 근저당만으로 했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해야 그냥 근저당만 그냥 1순위 근저당만 그 1금융권에서 근저당 하나만 받았을 때 얘기할게요. 그냥 그 방빼기 하고. 그럼 이때는 뭐 전세, 반전세, 뭐 월세 이렇게 골고루 구성을 해서 예, 예, 그죠? 예. 투자금, 그러니까 순투자금이라고 할게요. 순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예, 수익률을 수익률이 뭐 어떻게 할까요? 가장 많이 나오게 세팅하면 되겠죠. 예, 그죠? 예, 그래서 근저당에 대한 이자 같은 거는 당연히 여기 뭐 반전세나 월세 그 받는 걸로 해가지고 뭐야 이자 갚고 이자 그다음에 남는 돈이 월세 수입으로 들어오고 그죠? 전세를 좀 섞어야 되는 이유예요. 투자금 회수하기 위해서. 권정희님 반갑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 근저당 이것도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예. 뭐 요때도 마찬가지인데 예, 이거 나 지금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했지? 이것도 골고루 한 다음에 예, 어, 음, 골고루 세팅한 다음에 릭스님 반갑습니다. 어, 일단 우선 P2P 먼저 상환, 그죠? 예, 그죠? P2P 먼저 상환, 그죠? 상환 후, 예, 그죠? 구성한 후, 그 다음에 P2P 먼저 요 전세나 뭐 이거 받은 돈으로 P2P 먼저 다 상환한 다음에, 그죠? 이거 역시 그다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가장 많이 나오게 세팅.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핵심은 이제 매매 사업자로 먼저 좀 많이, 매매 사업자로 그냥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예. 근데 나 매매 사업자가 좀 싫다. 매매 사업자 그냥 난 법인으로 하고 싶어. 뭐 아니면 법인이나 뭐 아니면 개인으로 그냥 하고 싶다 그러면 매매 사업자 하지 말고 그러면 다가구는 좀 힘들고, 예. 상가주택으로 가셔야 되죠. 상가주택은 또 대출 많이 나오니까. 그냥 순수 다가구로 하신다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에서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는 게 DSR 적용도 안 받고 제일 좋고 대출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그래서
신탁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고, 자, 근저당에다가 또 추가로 필요한 P2P까지 같이 받는 방법이 있다. 근데 P2P는 이제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이나 뭐 좀 우량한 물건, 수도권 뭐 광역시라고 할게요. 아니, 왜 이래? 시, 네. 그죠? 네. 광역시 내에 우량한 물건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대출 실행 후에는 내 투자금이 최대한 많이 회수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전세 세팅은 필수다. 예. 전세를 좀 받아야, 전세건 반전세건 보증금이 좀 큰 덩어리를 받아야 대출을 상환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신탁대출은 그러니까 신탁대출은 전세 한 개라도 두면 안 되잖아요. 대출 담보신탁 상태에서는 대출 받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뭐예요? 전세 세팅을 한다 그러면은 만약 15가구다 뭐 이렇게 하면은 예, 한꺼번에 이제 잔금 그 부동산한테 얘기해가지고 예, 거의 같은 날에 이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예, 날짜를 맞춰가지고 한 방에 넣어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뭐 10명이면 10가구면 10가구, 15가구면 15가구 해가지고 예, 보증금 싹 받는 순간 네, 그 돈으로 대출 저기 뭐야 신탁대출 상환 딱 해버리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뭐 나머지 골고루 섞어서 예, 반전세, 반전세. 반전세나 월세나 비슷한 말인데 이제 어, 보증금이 크면 이제 반전세고 조금 작으면은 월세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되고 어, 근저당을 받게 되면 이제 방빼기가 있기 때문에 방빼기가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대출 받는 금액이 좀 작아지죠. 방빼기 금액 가구 수에 따라서. 예. 그래서 뭐그 전세, 반전세, 월세를 골고루 세팅 후에 뭐 순자건들 수익이 가장 많이 나오게 세팅.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피가 좀 안 될 수도 있겠죠. 예, 무피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근저당에 추가로 P2P를 받는다. 이때는 내가 진짜 돈이 진짜 없을 때, 사실. 내 투자금이 거의 없을 때, 거의 막 코딱지만큼 있을 때, 어, 근저당으로 뭐, 방빼기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뭐, 방빼기 하면 한 40%, 50% 나온다 치고, 나머지 한 40%, 50% 이상 P2P를 받는 거야, 후순위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역시 전세, 반전세, 월세로, 어, 보증금으로, 예, P2P 먼저 상환을 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순투자금 대비해서 수익률이 가장 많이 나오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음, 신탁대출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 가구수가, 어, 세대수라고 할게요. 세대수라고 해야 되나? 세대수가 많을 때, 예. 세대수가 많을 때는 신탁대출로, 예, 올리브스토어님 반갑습니다. 자, 세대수가 많을 때는 신탁대출로 하는 게 맞겠죠. 왜? 방빼기가 많이 들어가잖아. 그죠? 이 세대 하나당 방빼기가 하나씩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방빼기를 안 당하려면 신탁대출을 그래서 받으라는 거예요. 세대수가 많을 때. 세대수가 많을 때는 신탁대출을 활용을 하고, 왜 이러지? 이상한데, 이거? 왜 이래, 이거? 자, 근저당으로 할 때는 뭐예요? 그냥 근저당만으로 할 때는 가구수가 적을 때, 그러니까 세대수가 적을 때, 그죠? 네. 한 네다섯 가구 정도 될 때, 응. 방빼기를 덜 당하니까.
15가구는 하면 방백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 그죠? 그때는 신탁대출을 활용하고, 예. 세대수가 적을 때는 그냥 근저당으로 받으셔가지고, 방백이 조금 덜 당해도 나쁘지 않겠죠. 대신 이제 가구 수가 적으면, 수익률, 예,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좀 불리하겠죠. 예, 임혜숙님 반갑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볼게요. 샘플, 움베르토님 받으신 거. 제가 저번에 방송 때 막 그 말로 설명해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그 카페에 가면은 뭐가 있죠? 다가구 수익률 분석표라는 게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예, 좀 이해하기 편하니까. 예, 실전반 이상이시면 그 전월세 수익률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받아야 되나? 자, 크게. 자,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재밌지, 참, 그지? 아씨. 자, 매매 시세는 얼마 잡을까요? 매매 시세는 지금, 그 움베르토니 매매 시세 이거 혹시 아세요? 조사하셨나? 아, 죄송합니다. 자, 매매 시세는 일단은, 이거 지금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임대 수익만 따질 거니까. 자, 매매 시세는 이렇게 잡고요. 일단 우리가 낙찰 금액 얼마였죠? 32299. 그냥 32299. 3299. 예. 자, 이게 낙찰 금액이 낙찰 금액. 낙찰 금액. 예. 증액 이런 거는 이제 뭐 시뮬레이션 돌리기 위한 거고. 이전 비용 5% 잡고. 예. 자, 그러면 일단 대출을 우리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그죠? 여기 이제 낙찰가 대비 퍼센테이지거든요. 예, 그러면 보시면 제가 저번에 방송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 감정가가 4억 2,400이잖아요. 예, 그죠? 엑셀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감정가 여기 있네. 원단위 절사해가지고. 예. 자, 감정가 4억 2,400이면 자, 이론적으로 감정가에 얼마가 나오죠? 60%가 나오죠. 어, 자, 그러면 음, 자, 2억 5,440만 원. 네, 감정가 여기다 써놓을게요. 네. 자, 낙찰가가 얼마예요? 낙찰가가 32999지. 여기다 일단 그냥 80% 때려볼게요. 음. 아이고.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자, 이 둘 중에 뭘로 나온다? 네. 작은 걸로. 그죠? 이 둘 중에 작은 걸로 나오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걸로 나오겠네. 그죠? 그럼 2억 5천 440. 음.
뭐, 낙찰가 80%나 뭐, 감정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냥. 그죠? 자, 그냥 그러면 80% 나온다. 80% 가까이 나온다. 그리고, 야, 이자율이, 뭐, 저번에 받으신 분 보니까 7%를, 네, 6%가 아니라 7%야, 7%. 지금 7% 받았다고 그러고. 신탁대출이요. 자, 7% 받았어요. 7%로. 자, 2억 5,800 요거를 연간이자 연 7%로 받는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15가구였죠? 15가구가 원룸 시세가 얼마였죠? 300에, 우리가 그때 300에 40 잡았지, 원래. 예. 40은 조금 빡셀 것 같고, 그냥 그대로 잡을게요. 300에 38. 예. 보증금 300. 월세 38. 간단히 다 원룸이라고 가정하에 그냥 계산해 보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얼마죠? 15개. 음, 여기다가, 보증금 4,500. 월세가 570밖에 안 나오냐? 맞나? 570 맞나? 38 곱하기 15 하면은. 맞죠? 여론님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예, 간단하게. 예, 그러면 여기다가 총 보증금 넣으면 되죠. 4,500. 예, 그냥 순수 월세로만 했을 때예요. 예, 총 월세가 570이야.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장난 아니다, 이거. 419만 원. 이게 15가구가 다 원룸이었나요, 근데?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했을 때야. 어. 그 셀프 등기하고 협의하고, 네, 일단, 네. 여기에 보세요. 그럼 일단은 여기에 들어가는 순투자금은, 음, 그 세금하고 뭐 취득세랑 이것저것 이전 비용이 5% 잡았잖아요. 그죠? 네, 이전 비용. 명도 비용 안 넣었구나, 여기. 명도 비용 넣어야 되나? 명도 비용 그냥 없다고 쳐. 명도 별로 할 거 없어. 다 월세에서 뭐 별로 저거 없기 때문에. 명도 비용 뭐 얼마 넣으면 명도 비용 300 넣을까? 세대당 20만 원. 너무 빡센가? 세대당 10만 원? 10만 원은 안에 기별도 안 가는데. 음. 아무튼 순투자금이 3,875만 원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이제 어, 그 뭐지? 세금하고 이전 비용하고, 네, 그죠? 그런 것도 이제 좀 하다가 내 돈 조금 들어갔겠네. 그죠? 그러면 3억 2,299만 원에서 요거 빼면 내 돈이 얼마 들어가는 거야? 보증금까지 하면. 그래도 제 돈이 한 2천, 자기 돈이 2,359만 원 들어가네요. 세금 빼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비용이 한 천 몇백, 1,300 정도 요 명도비용까지 해가지고. 네. 한 1,500. 다 해서 1,500 정도 들어간다. 네. 그러면 난 이 순투자금도 빼고 싶다. 예. 순투자금도 빼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전세 세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음, 전세 세팅. 근데 전세 세팅 들어가려면은 요거는 좀 힘들 거예요. 요거 전세 세팅 들어가는 게 이제 하려면 2억 5천을 다 상환을 해야 되잖아. 그죠? 네. 움베르토 님이 그 전세 시세
이게 있나요? 전세 300에 38이면 전세가 얼마지? 잘 모르겠는데. 그죠? 전세 환산을 5만 원당 1,000만 원당 5만 원 이렇게 해주나? 8천만 원이거든, 8천만 원. 네, 그러면 15 가구 해도 이거는 예, 전세로 다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예, 전세 큰 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전세 한 1억 받을 수 있는 거, 예, 한 몇 가구만 세팅하면 이거 다 갚을 수 있잖아. 그죠? 예. 여기서 만약에 전세를 1억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럼 한 세 가구? 세 가구 정도 전세 세팅하면 이것도 이 뭐예요? 신탁대출 날릴 수 있겠죠. 예. 막 1억으로 세 가구 하면 3억이잖아. 그죠? 그럼 이거 대출 날리고, 아까 내 순수 투자했던 거 이것도 다, 네, 3,800도 다 회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풀피로 막 1,200까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동네 거는 금액이 워낙 네, 저렴하다 보니까, 그렇게 전세는 조금 쉽지 않다. 쉬울 것 같지. 이게 전세 시세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네. 6천 정도 받을 수 있나? 6천 정도? 6천 정도 받는다고 해볼까요? 5천? 5천도 되려나, 5천? 6천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6천. 아, 6천이면은 5가구만 하면 되겠구나. 해볼까요, 한번? 네. 예를 들어서 전세를 6천에 5가구를 놓겠다. 그죠? 그러면 5가구니까 여기 10가구, 10가구, 전세가 6천, 5가구. 음. 그러면 총 보증금이 어떻게 돼요? 3억 3천이 되죠. 3억 3천. 3억 3천. 네. 그럼 보증금이 3억 3천으로 늘어나면서, 자, 월세가 어떻게 돼요? 월세 380 변하죠. 그죠? 그리고 대출은 빵이 되겠네요. 그죠? 대출은 빵. 대출은 이제 0이지, 0.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순투자금이 또 남지? 3억 3천이나 했는데, 아, 당연히 남지. 부대 비용 있으니까, 그죠?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데, 근데? 막 6천에 5가구 해가지고 세팅한다고 그래. 이게 만약 맞다 그러면. 전세 6천에. 그죠? 그러면 내 돈 1214만 원만 드리고 월 380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훨씬 낫죠, 더. 그죠? 네. 그죠?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음. 이렇게 전세를,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요 전세를 5명을 맞춰가지고, 네, 5명을 잔금 날짜를 한 날짜에 맞추면 되지. 그죠? 네, 그래서 얘네한테 이제 딱 받자마자, 네, 대출 받은 거 싹 상환해버리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 돈 1214만 원만 해서 세금 다 내고, 그죠? 요거만 딱 넣고 한 달에 380. 그죠? 그러면 거의 뭐 한 4달? 4달이면 벌써, 네, 벌써 손익 분기점 딱 넘어가 버리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전세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전세가 안 된다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고, 아까 원래대로 다시 돌려볼까? 원래대로 하면은, 그냥 신탁대출만 받고, 15가구 다 보증금 월세로 해가지고 내 돈 아까 뭐 3,800 정도? 네. 하고, 한 달 월소득이 한 410 몇만 원 나왔죠. 417만 원, 그죠?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탁대출 후에 전세를 잘 섞어가지고 신탁대출만 싹 갚아버린다. 그죠? 갚아버리고 나머지 이제 월세랑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 내 수익으로 들어오게. 내 돈 거의 안 들어가고 그죠? 그렇게 하면 된다. 네. 네, 이거는 이제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근저당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입산이 얼마지? 이것도 찾아봐야 돼. 이거는 근저당으로 하는 건 좀 추천하지 않고 가구 수가 많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요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가구 수 많은 거는 신탁 대출 받고 전세 세팅 몇 개만 해가지고 대출을 다 상환해버려라. 그리고 남은 돈으로 이렇게 그럼 나 이 돈도 하기 싫어. 예. 이 돈도 하기 싫다 그러면 전세 하나 더 놔. 그러면 여섯 가구. 그죠? 여섯 가구. 이렇게. 그죠? 그러면 자 보증금은 어떻게 돼요? 3억 8,700이 되지. 월세는 342만 원. 그죠? 자, 그 전세를 만약에 여섯 가구 두면 어떻게 돼요? 네, 풀피가 돼요. 풀피가. 네. 4,486만 원을 나는 플러스 풀피를 하고 내 돈으로 들어오는 거야. 추가로 플러스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한 달에 얼마를 받아요? 342만 원을 받는다. 이것도 되면 좋겠죠. 그죠? 그죠? 이거 그 전세가 아마 가능할 거예요. 조사해 보시면. 그래서 이거 뭐 5천만 원 정도 해도 상당히 짭짤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5천만 원 해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 6천이면 진짜 좀 좋을 것 같고 전세 시세는 알아서 움베르토님이 조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오늘 이거 하니까 시간 벌써 다 가버리네. 아 씨.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